자, 이번 시간 제26강 52의 기출문제 실무시험 1번부터 3번까지 나눠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실무시험 1번부터요. 튼튼전자입니다. 회사 코드는 0523, 전자제품 제조하는 제조업체고요. 회계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임차료 개정 과목. 그러면 그 개정 과목 적유 등록에서 개정 과목 임차료, 자 여기 찾아서 들어가고요. 7번에 대체적요 7번입니다. 위에 현금, 밑에 대체적요. 7번에 임차료의 선급비용 대체, 임차료의 선급비용 대체.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맞춰서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1번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미지급금 계정이 거래처별 거래처별 금액이 틀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수정하시오.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 들어가세요. 자, 뭐가 뜰리냐 그러면 강남스타일 미지급금을 클릭해야 됩니다. 미지급금 클릭하면 강남스타일 오류 금액이 1,490만 원, 요거를 1,590만 원으로 수정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식회사 싸이, 자 5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해서 자 미지급금 들어갑니다. 거래처별 초기율 가서 거기 가서 강남스타일 지금 1,490만 원 돼 있죠. 요거를 1,590만 원으로, 그 다음에 밑에 싸이 4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거꾸로 말했습니다. 500만 원 돼 있는 걸 400만 원으로 맞는 금액. 자, 이렇게 그냥 수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거저먹기 문제였고요. 그 다음 3번 문제인데 전기분 원가 명세서상이 원재료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입력되어 있다. 다음 자료의 내용을,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어느 장부 들어가야 될지는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내용을 보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와 있죠. 근데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왜 들어갈까요? 자, 여기서 입력이 안 되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 요 300만 원 있죠. 요거는 기말 재료 재고액 자산입니다. 자산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안 들어가요. 제조원가 명세서도 일종의 손익계산서처럼 비용 항목들을 기록하는 거죠.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작원비에서 완성품 제조원가, 요걸 구하는 하나의 원가, 비용에 대한 그 명세서 장부이기 때문에 요 자산 항목은 여기에 입력할 수가 없고,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수정을 해주고 나머지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가면 원자료가 있을 거예요. 코드번호 153번 여기 가서 요 300만 원을 자 수정 딱 해서 엔터 치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거 실수로 입력하는 거 아니죠? 올바르게 입력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재료가 바뀌면 제공품 재고액도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겠느냐? 예스. 확인 딱 클릭하면 자 되고, 그리고 나서 요게 되면 제조원가 명세서로 갑니다. 전기분. 자, 여기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 가서 원재료비, 재료비를 딱 클릭하면 요 화면이 떠요. 그러면 자 여기 쭉 있고, 아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아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에 있던 것들이 있죠. 자 기초 원재료 재고액 1,5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 2,000만 원으로 수정. 자 없는 거는 추가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자 요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재료 매입 할인 130만 원 넣어주고, 자 그리고 나면
요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한 게 여러분들 문제 보면 오른쪽에 제조원가 명세서 오른쪽에 보면 2억 920만 원 원재료비 요 금액이 나오면 이상 없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고 자동 저장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넘어갈게요. 요 52에는 좀 생각보다도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자, 1번부터 7월 4일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자를 갚았다 이거예요. 자, 보통예금에서 갚았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25만 원 자산감소 적어주고요. 뭐 때문에 나갔느냐? 이자를 갚았다. 이자, 비용 25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7월 17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400만 원 장부가액입니다. 국군 장병 유용품으로 국방부에 무상으로 기타가 했다. 참 요즘 대한민국 이 남자들 우리 회원은 뭐 한 80%가 여자분들인데 군대 가보면 불쌍합니다. 요즘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는 해병대 장교 생활을 했지만 담배는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담배도 다 자기가 사 피우라 그래서 거기 보니까 24시간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요번에 담배값 인상되어 버리니까 군인들 월급 올려준 거 담배값으로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불쌍한 군인들한테 제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무품으로 전달했으니까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기부금 금액은 400만 원. 자, 원가로 해야죠. 이거 뭐 판매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제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 제품이 없어지고요. 400만 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원가로 회사 내에 써버리거나 소모품으로 쓴다거나 또는 이렇게 기부금으로 준 경우는 이익을 붙여서 제품이 나간 게 아니죠. 제품 매출이 된 게 아니죠. 근데 나중에 몇천 원가를 구하려면 제품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거를 타계정 대체 적요 8번입니다. 요거 입력을 할 때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간단한 말로 그냥 내부 거래 또는 이 경우라면 이익을 안 붙이고 기부해 버리거나. 자, 근데 사장님이 가져갔었다. 주식회사 개인 회사는 타계정 대체 항목이지만 근데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장님한테도 이익까지 다 계산해서 돈 받고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사장님 이제 주식회사는 사장님 혼자 회사가 아니거든요. 일종의 동업관계인데 사장님이 원가에 가져간다는 건 회사의 이익을 그만큼 줄여버린 거기 때문에 공금횡령이 됩니다. 자, 요거 넣는 거. 요 문제는 함정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를 집어넣나 안 넣나를 가지고 채점이 들어가니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7월 23일 공장 건물이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미래화재에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보험료 가입한 거. 근데 이제 자그마한 웅덩이 하나 파놨습니다. 요 보험료가 공장 건물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가 500번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 제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뭘로 지급했냐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4번 문제인가요? 네, 4번 문제. 자, 8월 7일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현금 20만 원 액면 금액에 구입하였다.
단 공채의 현재 가치는 16만 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조금 난이도가 B급입니다. 어떤 함정을 파놨냐면 자동차 구입할 때 우리 공채 사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공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에이 뭐 얼마 안 되는 거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공채 전문적으로 사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좀 할인해서 팔아버립니다. 근데 회사는 그럴 수는 없고 공채를 현금 20만 원 액면 금액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20만 원 돈 나간 거는 일단 20만 원 어쩔 수 없이 일단 적고요. 문제가 이제 뭐냐면 공채의 현재 가치 시가가 16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시가로 모든 걸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결산 시에는 시가보다 떨어지면 평가 손실도 하고.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시가만 적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장부가 안 맞잖아요. 4만 원이. 그러면 요 4만 원 어떻게 할 거냐. 공채는 20만 원 주고 샀는데 시가는 16만 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4만 원은 지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생긴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제 비용은 다 더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근데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살 때는 수수료 비용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이 경우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증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자,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그 4만 원은 자본적 자산 증가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8월 14일 제조부문 사원에 대하여 자, 이런 거 나오면 동그라미 딱 쳐놔요. 항상 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고 그 대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대변에 현금 나간 거 3만 원 자산감사 적어주고요. 차변에 자, 인쇄비 책 산 거 묶어서 계정 과목이 도서 인쇄비죠. 도서 인쇄비 자 3만 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도서 인쇄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판매비 관리비 800번대가 있고 여기서는 공장이니까 500번대 요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미국에서 8월 30일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5톤을 인천공항에서 공장까지 운송하고 운송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야,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공장까지 가는데 2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뭐 이삿짐인가? 자,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재료를 구입하는데 재료도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 구입하는데 들어간 운반비 제 비용이잖아요. 아까처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자, 그 다음에 요거 500번대죠. 금액은 200만 원. 자산 증가로 보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 200만 원. 근데 인천국제공항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전 세계 어딜 가봐도요. 저도 뭐 영국, 그 다음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뭐 여기저기 다 가봤지만 동남아는요. 그건 공항 수준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 70년대 공항이고 심지어는 필리핀 공항 가면 뭐 형님 배고파요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주머니에 돈 있는 거 검색대에서 돈까지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안 줄 수도 없어요. 공항에 가면 이게 약자가 여행객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돈 넣지 말고 가방 속에 다 넣어버리고요. 자, 그래서 이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진짜 출국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뭐 지문만 찍고도 나가잖아요. 전자여권 신청하면 들어올 때도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고 외국공항 가면 1시간씩 사는 거 기본이고요. 심지어 와이파이 영국, 독일 다 와이파이 요금 결제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공항 다닐 때는 못 느끼다가 외국 나갔다 오면 인천국제공항이 왜 전 세계 1등 공항을 뭐 10년 가까이 차지하는 이유를 알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 이런 거 하나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수익 많이 남기는데 그거를 민영화하겠다.
그거 누가 돈 벌라고요? 저런 거는 민영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항 이용료 턱없이 올라가요. 그냥 이 상태에서 국민들이 저렴하게 여행 다닐 수 있도록. 자, 말이 옆으로 좀 새 나갔고요. 요거 입력하시면 되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요거 들어갈게요. 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10월 2일 제품이 임가공 계약에 의해 의뢰하였던 제품을 임가공이다 하면 가공을 다른데 맡기는 겁니다. 다른데. 자, 우리가 그 기계가 없어서 그 제품의 어느 한 과정을 다른데 맡겨서 가공 좀 해달라. 그럼 외주 가공비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제품을 주식회사 신일가구로부터 납품받고 그래서 가공한 거 들어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임가공 비용, 다시 말해 외주 가공비 1,00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100만 원, 현금으로 결제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 반드시 거래 유형부터 우선 매입이냐 매출이냐. 자, 요거는 돈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이 되고 매입에서도 뭐 정상적으로 세금 줬고 특별히 뭐 영세, 면세, 수출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면 뭐예요? 자, 정상적인 51번 과세가 됩니다. 51번. 금액은 1,000만 원에 100만 원 부가세. 거래처는 누구한테 줬어요? 신일가구.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있죠? 자, 분결을 해보면 알겠죠. 대변에 현금으로 결제했다. 1,000만 원, 1,100만 원이죠. 세금까지. 분결은 현금이 되겠네요. 되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대급금 밑에 나오고 100만 원 주고요. 자, 금액 외주 가공비 자, 제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자, 분계는 간단한 겁니다.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만 생각이 나면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10월 28일) 삼전상회에 제품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별도 판매하고, 판매니까 자 100번대로 가겠죠. 10번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됐고요. 아까 거래처는 삼전상회. 판매대금은 10월 20일 수령한 계약금 200만 원. 계약금 먼저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선수금이죠. 선수금 2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삼전상회 발행 어음으로 받았다.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부가세 별도니까. 자, 그러면 우선 판매하고 오니까 아까 10번 단위 매출로 가고 매출에서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러면 과세. 근데 11번 되는 겁니다.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부가세 100만 원. 자, 요 분계는 좀 이따가 우선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자,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럼 1,1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제품 가격에다가 부가세금까지. 근데 200만 원은 이미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채가 차변으로 와서 자, 200만 원. 거래처는 삼전 여기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됐고 나머지는 삼전상회 발행 어음 받았다 그랬으니까 자, 금액이 200만 원 빼면 얼마예요? 900만 원이죠. 900만 원은 받을 어음 900만 원. 거래처는 똑같으니까 자동 연결돼서 놔두고 거래처가 바뀔 때만 나중에 밑에 분계란에 가서 거래처 수정해 주면 됩니다. 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11월 16일) 수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현산물산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200개를 1개당 100만 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판매한 거죠, 지금. 판매한 거고. 그리고 자, 거래 형태는 뭐예요? 판매한 거에서 영세율이란 말이 여기 힌트가 나왔죠. 그러면 영세가 되는 겁니다. 영세 매출 12번입니다. 자, 금액은 얼마예요? 제품 200개 개당 100만 원짜리. 어우, 비싼 물건이네. 그러면 2억인가요? 네. 2억 되는 거죠. 2천만 원이구나. 네. 제가 이 초등학교 수학을 못해서. 200만 원. 그리고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는 수출 대행업체에 준 겁니다. 현산물산. 그리고 수출을 하더라도 직접 수출이 아닌 국내의 대행업체한테 맡기게 되면 국내 업체끼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죠. 전자, 여. 자, 이거 해주면 됩니다. 아까 문제 우리 분계 유형 안 했나요? 아까 2번 문제. 2번 문제 분계 유형은 아까 뭐 현금 외상 아니고 그러니까 혼합입니다. 혼합이고. 자, 요거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품을 매출했죠. 얼마? 2천만 원. 세금은 안 적어도 되죠. 그리고 돈은 어떻게 받기로 했어요? 10%는 자기업수표로 받고, 자기업수표니까 현금이죠. 10%면 얼마예요? 자, 2천만 원에 10%, 200만 원. 그럼 나머지 1,800만 원은 뭘로 받았다? 외상으로 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출금 1,8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이거 그대로 이어지니까 됐고, 분계는 뭐가 되겠어요? 혼합.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11월 25일. 공장 근로자들에게, 자, 공장 나왔습니다. 판이 아니고 제로 들어갈 거예요. 추석 선물을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이놈이 참치, 좀 그만 줬으면 좋겠다. 주식회사 참치 유통으로부터 참치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500만 원을 부가세 별도 발급받았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문제 읽으면서 적을 수 있는 거 전자여. 거래처는 누구예요? 참치 유통.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 매입 쪽에 가서 500번 떼고 특별하게 뭐 치고 뺄 거 없죠. 특이사항 없으니까 그냥 과세입니다. 51번입니다. 과세 가고요. 공급가액은 우리가 사들인 금액 5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50만 원 되겠죠. 자, 분계 유형은 이제 해보면 알겠고. 그리고 직원들 추석 선물로 준 거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후생비고, 요 공장 직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되고, 금액은 500만 원. 5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부가세도 자, 발급받고 부가세까지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전부 다 현금 줬다 그랬으니까 현금 55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현금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공장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부동산으로부터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이 문제 함정 파놨습니다. 여러분들 토지를 구입한 거는 업무용이더라도 무조건 면세라 그랬죠. 그래서 자,
요거는 유형이 매입 쪽에 가서 면세 53번. 그래서 면세 뭐 농수축산물 중에 가공되지 아니한 것, 도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건의료 용역이라든가 학원, 교육, 그다음 면세 품목이 이런 토지 같은 거. 자, 이런 게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금액은 1,000만 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가 어디예요? 주식회사 부동산이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면세기 때문에 세금이 안 붙습니다.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전자계산서면 여러 하고요. 요즘은 면세도 계산서도 전자 신고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안 나왔어요. 아마 최근에 나오게 되면 전자 계산서도 이제 여러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분개를 해보면 우선 토지를 샀습니다. 차변에 토지 1,000만 원. 자, 면세라서 부가세는 없으니까 적을 건 없고요. 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1억이구나. 오, 실수. 이거 1억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1억이고 1,0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출하고, 보통 예금 1,000만 원. 나머지 그럼 900만 원이죠. 9천만 원.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미지급금. 상품이 아니니까 9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 분개는 뭐가 되겠어요? 혼합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12월 22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한세전자 주식회사에게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200만 원 별도하고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왜냐하면 세금 줬기 때문에. 대금률 1,500만 원 자기합수표로 받고, 잔액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며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500만 원. 그리고 요게 나와야죠. 감가상각 2개 500만 원이다. 자, 원래 기계장치 샀던 거 2,500만 원, 기계장치 없어집니다. 2,500만 원. 자, 이거 팔았으니까 매출 쪽으로 가야 되고,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죠. 그러니까 일단 과세 매출 쪽에 11번이 되고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니까, 자,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 거래처는 누구한테? 한세전자. 자, 기계장치 2,500만 원짜리 장부에서 완전히 없애주고,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으로 오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500만 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얼마짜리예요? 장부가에 낡은 거 빼고 나면 현재 가치는 2천만 원짜리 한 소리죠. 2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판매한 거죠. 자, 그리고 세금 500만 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받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받아야 될 돈은 2,500이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200만 원. 자, 그리고 1,500만 원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죠. 현금 1,5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 빼고, 그럼 2,200만 원 중에 1,500, 나머지 700만 원이죠.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 자, 700만 원.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액이 일체가 되고, 장부가액 요거 빼면 순수한 장부가액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6번까지 됐고요. 자, 여러분들 커피 타임 한잔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문제 4번부터 6번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